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하여 벌써 두 아이들이 대학생인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또래 친구들 중에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자녀를 둔 녀석들도 있다 보니 저희 부부와 같이 시간을 보낼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무료한 주말을 보내게다가 아내와 보게 된 캠핑 관련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저희도 캠핑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둔 오래된 텐트와 코펠들을 챙기고 아이스박스에 먹을 것들을 챙겨서 무작정 캠핑장으로 떠났습니다. 일단 캠핑을 해봐야 계속할지 말지도 알 것 같고 뭐가 부족한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무작정 떠난 캠핑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부족한 용품들은 빌려주기도 하고 게다가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캠핑장에서 만난 동갑내기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여자의 불임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캠핑을 시작했는데 벌써 15년이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살고 동갑이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안 쓰는 용품들이 있다며 선물로 준 것도 많았고 필요한 용품들을 살 때도 중고로 사도 되는 것과 저렴하게 사는 방법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주말이면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 부부네를 따라서 설산 노지 캠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눈 오는 산에서 캠핑장이 아닌 노지에서 캠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하다 보니 캠핑 가방을 메고 산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차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무겁고 정말 힘도 들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등산을 한 후에 텐트까지 2개 치고 나니 기운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준비해온 음식들을 먹으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캠핑을 가면 가볍게 한 잔씩 하는데 그날따라 설산 안에 있어서 그런지 상쾌한 기분이 들고 이런저런 어릴 때 이야기들을 꺼내다 보니 술이 술술 들어갔습니다. 아내들은 취기가 오른다며 비틀거리면서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고 저희 남편들 보고는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는 한껏 흥이 올라 있었고 컵라면과 오이에 소주와 맥주 등 가져온 모든 술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거리 운전을 하고 눈 맞으며 등산도 하고 술도 얼큰하게 취기가 올라오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정신이 빙글빙글 도는데 똑같은 텐트가 2개가 있다 보니 어느 것이 저희 부부 텐트인지 헷갈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용품을 사다 보니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깊은 밤에 산속이다 보니 정말 어둡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저희 텐트라고 생각이 드는 곳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들어가니 이제 왔냐며 추워서 혼났다면서 저에게 안겨오는데 정말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겨있던 아내가 여보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안아줘서 너무 좋다면서 저에게 터치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뜨거운 기술들을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저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님을 직감하였지만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고 깜깜한 깊은 산중에 불빛도 하나 없는 텐트 아니다 보니 친구 아내는 제가 본인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의 친구 아내 때문에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아내와 친구도 별일이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너무 쓰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술이 약하고 취하면서 잠을 자는 스타일들이기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만끽하였습니다. 친구 아내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을 확인한 후에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를 불려서 텐트가 바뀌었다며 각자의 텐트로 제대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침을 흘리며 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있느니 별일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마음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더 캠핑을 하고 산을 내려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짐을 정리하는데 아내는 텐트에서 너무 좋았다면서 저를 다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날 텐트에서 친구와 아내 사이에 별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고 며칠 뒤에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사고였고 실수라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였는데 대화는 이상하게 흘려갔습니다. 각자의 남편인 줄 알았다고 하던 여자들이 술이 몇 잔이 들어가니 진짜 자기 남편인지 알았겠냐면서 하루 이틀 한 이불 덮고 살았냐면서 당연히 아닌 줄 알았고 그래서 더 흥미진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씩은 텐트를 바꿔서 들어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이 나왔고 다들 만족을 했었는지 그러자고 합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야기가 끝난 후 다음번 캠핑부터 할 것 없이 오늘부터 그러자면서 저는 친구 아내와 친구네 집으로 가게 되었고 친구는 제 집에서 아내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친구 부부하고는 서로 합의하에 자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임신이라는 사고만 터지지 않게 조심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야 친구 아내가 불임이라서 걱정은 없지만 제 아내는 아직도 가능하기에 다소 걱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지만 평생을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다만 서로 합의하에 마음까지 주는 바람이 아닌 서로의 만족을 위해서 파트너만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런 합의를 이루어낼 줄 몰랐는데 그날 텐트에서 경험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서로 합의가 된다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도 좋아졌고 부부의 사랑 나누기도 그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1세 싱글남입니다. 이제는 싱글남이라고 하기보단 노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40대가 되면서부터는 배도 좀 나오고 흰머리도 많이 늘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생 때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장가가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4살 어린 남동생과 같이 살았습니다. 몇 년 전 동생이 만나는 여자가 있다면서 집에 데려와 소개를 시켜주었고 그해 가을에 동생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동생과 결혼한 재수씨는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일을 다니면서 독립해서 혼자 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자기가 태어난 날과 시간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픈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구김살 없이 밝은 성격의 애교도 많은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결혼하면 분가해서 살 줄 알았는데 어머니도 생기고 오빠도 생긴다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엄마와 남자 형제들이 살았던 게 익숙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난처한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기에는 집도 좋고 언젠간 태어날 조카를 생각하면 제가 독립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회사 근처 아파트로 독립을 하였습니다. 동생이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을 하였지만 이사간 집이 어머니 집과 멀지도 않고 회사와 가까워서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동생이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가끔씩 제 집으로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도 못 해본 제가 동생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알 리가 없기에 결국 답답해하다가 술 먹고 자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만나서 부부라는 연을 맺고 사는 것인데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싸움도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수롭지 않게 동생의 말을 흘려보내면서 술친구만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재수씨의 성격이 밝고 애교도 많고 사람들에게 잘하는 타입이라서 다소 까칠한 성격의 동생 때문에 오히려 재수씨가 힘들어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찾아오면 며칠 후에는 집에만 있는 재수씨를 불려서 맛있는 밥도 사주면서 재수씨 이야기도 들어주고 비싸진 않지만 선물이나 옷도 한 벌씩 사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일 낮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서 동생과 재수씨가 엄청나게 치고받으며 싸우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제가 와서 말려야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신경 쓰지 말고 제 집으로 가서 쉬고 계시라고 할 만도 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신경이 쓰였고 결국 반차를 내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상태로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동생을 힘으로 제압을 하면서 일단 싸움은 진정이 되었고 왜 싸우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재수씨를 말하지 말라면서 집을 뛰쳐나갔고 동생은 신경 쓰지 말라서 싸운 이유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고 했더니 동생이 자기는 무정자증이라며 절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재수씨를 추궁하였더니 다른 남자의 씨앗인 것을 인정했다면서 용서해줄 테니 지우라고 하니까 절대 못 지운다며 꼭 낳을 거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혼을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싫다면서 애를 낳아서 같이 잘 키우자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수씨는 남편이 애를 못 갖는 상황이라고 해서 자기까지 자식 없이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면서 따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났고 어머니와 동생은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만 남아서 기다리다가 다시 집에 돌아온 재수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재수씨의 입으로 그 사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해줄 것처럼 강하게 저보고 가라며 소리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재수씨는 사랑하는 동생과 서로 닮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목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아이를 못 갖게 되었다고 하였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몇 번이고 포기하고 상황을 인정하고 싶었지만 아이에 대한 미련은 멈춰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의 이야기들을 쭉 듣던 중에 재수씨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자식에 집착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인 동생과 상의를 해봤어야 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제가 동생이었으면 이런 상황을 제안했다면 동의해줄 수 있냐고 역으로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사귀거나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임신을 도와주는 남자를 만나서 가임기에 몇 번 관계를 가졌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손주를 기다리셨고 재수씨 역시도 아기를 원했는데 동생은 가질 수 없고 결국에는 다른 남자의 씨앗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이혼하자고만 하니 속상하다고 하였습니다.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씨앗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아주버님인 저한테 씨앗을 받았으면 되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 이야기를 밖에 듣고 있었는지 동생이 들어오면서 차라리 형한테 씨앗을 받아서 임신을 하지 그랬냐면서 또다시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수씨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는지 그럼 다 정리하고 와서 저한테 씨앗 받아서 임신해도 되냐고 동생한테 물었고 동생은 차라리 그렇게 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재수씨는 씩씩거리며 방에 들어가서 옷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병원 가서 정리를 하고 제 집에 들어가서 제 씨앗을 받아 임신할 때까지 같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차라리 그게 좋다면서 저보고 해줄 수 있지? 라고 묻는데 저는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흘려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한 후 어느 순간 재수씨는 저희 집에 와 있고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재수씨한테 며칠 쉬면서 마음도 진정하고 동생이랑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였더니 동생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저 말은 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부터 합을 맞춰보자면서 씻고 나와서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생과 재수씨에게 몇 번이고 잘 이야기해보라고 하여도 둘 다 진심이라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난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후반 유부남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쁜 여자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도둑놈이라며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탁한 것은 장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은 사고로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오셨습니다. 게다가 외동딸이었던 아내가 시집을 가게 된다면 혼자 지내게 될 장모님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저에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저도 그런 아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에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장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특히 장모님과 나이차가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셨습니다. 장모님께서 어린 나이에 아내를 낳았기 때문에 저와 8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제 큰 누나와 동갑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저도 모르게 장모님께 누나라고 말실수한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 아내의 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장모님은 동안의 외모를 가지고 계셨고 20대 때 사진을 보면 아내와 정말 똑 닮았을 만큼 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미모가 장모님에게서 물려받았다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적게 하시고 매일매일 운동도 꾸준히 하셔서 몸매에 군살 하나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아내와 같이 옷을 나눠 입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내보다 패션 감각도 좋으시고 젊게 입으시다 보니 아내가 장모님이 입으셨던 대로 입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모님과 같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아내와 온 줄 알고 말실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내가 임신하였을 때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매번 장모님과 장을 보려 다녔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 임신 및 출산. 육아까지 장모님과 같이 안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저도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가 3살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보너스로 해외여행 상품권을 받았고 휴가 겸해서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30대 초반이었던 아내는 신나서 돌아다녔지만 저와 장모님은 3일차부터는 힘들고 지쳐서 숙소에서 쉬었습니다. 그날도 오전에 다 같이 스노클링을 다녀왔고 오후에 가는 쇼핑은 저만 빼고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숙소에 들어오니 잠이 쏟아졌습니다. 낮잠을 한참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선베드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도 깰 겸 나가서 아내 옆에 앉아 태닝 오일을 발라주었습니다. 불려도 대답이 없길래 잠이 든 것 같았습니다. 구석구석 오일을 발라주다 보니 미끈한 아내의 몸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랑 장모님은 다른 방을 쓰고 있기에 걱정 없이 뒤에서 안으며 강렬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아내 몸에 발라준 오일 때문에 그런지 온 몸이 미끌거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나서 키스를 하려고 아내의 얼굴을 돌렸더니 장모님이셨습니다. 저도 많이 놀랐지만 장모님도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옷을 입고서는 저희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저도 한참을 앉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컨디션 안 좋은 것 같다며 저녁은 안 드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첫째도 오늘은 저희가 데리고 자라고 하시며 혼자서 쉬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장모님께 죄송하다고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장모님은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답장은 주셨지만 평소와 다르게 거리감이 매우 느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내는 피곤했는지 일찍 잠이 들었지만 저는 낮잠도 잤고 낮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맥주 몇 캔을 들고 바닷가로 나가서 마시고 있는데 장모님이 옆에 오셨습니다. 왜 잠을 못 자고 여기 있냐고 물으셨고 낮에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사과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벌써 다 잊었다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남자의 강렬한 손길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심장도 벌렁거리고 손이 떨리신다면서 잠이 안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흘려갔고 저도 낮에 그 일이 장모님이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평소보다 더 좋았기에 술김에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키스를 하였습니다. 키스를 하는 순간까지 이러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다짐했지만 이미 저는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장모님은 거절없이 저의 키스를 받아주셨고 같이 장모님 객실로 갔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모님께서 저에게 격렬하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아내의 눈을 피해서 장모님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직장을 구한 이후부터는 장모님과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이러면 안 된다면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아내와 아이가 없는 장모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 장모님과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사랑은 아내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서 짜릿하고 경험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서투른 것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사랑을 나눈 다음 날이면 질투하는 장모님의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며 다시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겠다며 장모님께서 집을 나가셨지만 결국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알고 계시기에 가끔씩 찾아오시기 시작했고 1년 만에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지낸 지 7년이 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 저와 장모님 관계를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이제는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라며 등을 밀어주신다는 핑계로 들어오십니다. 그러고는 옷이 다 젖은 김에 같이 목욕을 해야겠다면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아내가 10년 넘게 같이 살더니 진짜 아들이 다 되었다면서 웃고 넘기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알게 된다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일이기에 아내에게 너무나 미안하지만 장모님과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조심하고 끝까지 비밀로 가져갈 생각합니다. 장모님도 동의하셨고요. 끝까지 비밀 잘 지켜서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동시에 한 유부남입니다. 이혼한 전 아내는 제가 해외지사에서 근무할 때 현지에서 지냈던 숙소의 주인집 딸이었습니다. 약 2년간 살면서 오고 가며 친해졌고 그러다가 교제를 하게 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비롯한 처갓집 식구들은 모두 한국 사람이었지만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행동이나 마인드가 다소 적응이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힘든 것은 개인주의였고 자기의 삶을 터치받는 것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 모든 것을 공유하거나 간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의 해외지사 근무가 끝나고 진급을 하면서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발령이 났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살자고 했더니 한국에 가기 싫다며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상황이 오면 아내가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고 보니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간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의견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추후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했던 막내 처제를 데리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정도 여행을 하고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주말이나 쉬는 날이면 처제를 데리고 한국 여행을 다녔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다니는 여행은 역시 한계가 있고 현지인이었던 저와 다니는 것이 좀 더 깊숙이 한국을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아내와 연락은 점점 더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걱정돼서 장인어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면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하지만 제 연락을 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락이 안 되니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자 처제는 도저히 미안해서 숨길 수가 없다며 언니, 즉 제 아내가 만나는 애인이 따로 있다고 솔직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도 못하고 몰래 만나고 있었고 그러던 와중에 저랑 만나게 되면서 결혼한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황당한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만 처제 몰래 처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니 아내가 바로 받는 모습에 처제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더니 당황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단순히 제 전화를 못 받은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거기로 가서 같이 살까? 라고 물었고 예전 같았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막상 여기서 직장 구하기 힘들다며 계속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한국으로 온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술을 마시면서 고민해 본 결과는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말을 할 때까지 버티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배신감과 함께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복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바람 피우고 놀기 위한 돈을 벌어다 주는 개미였던 것 뿐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사실을 말하며 따졌더니 정말 쿨하게 자기 보이프렌드가 있다며 저보고 외로우면 걸프렌드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있던 화는 터져버렸고 큰 소리가 오고 갔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억울하면 걸프렌드 만들어. 자기는 쿨하게 이해해줄 수 있어.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증거도 없고 속 시원한 해결책도 얻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였기에 더욱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며 낙담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제를 꼬셔서 걸프렌드로 만들어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충 상황을 눈치챈 듯 처제는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이면 아무렇지 않은 듯 더 많이, 더 멀리 여행을 다녔습니다. 처제가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묻길래 저도 쿨하다며 이해할 수 있다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더 외로워서 그런 건데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도 외로우면 친구 만들라고 하였다며 쿨하게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나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제가 이해해야 하고 괜찮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인다며 다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지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몇 개월 동안 친절하게 대하며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은 방에서 잠도 자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섞게 되었고 거의 부부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더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처제가 훨씬 젊고 이쁘고 몸매도 좋았습니다. 아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니 아내한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냐고 요즘은 연락도 안 하냐고 물었고 잘 지내고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보고도 잘 지내라고 하고는 전화를 먼저 끊었습니다. 아내는 뭔가 억울한 건지 답답한 건지 그 다음 주에 아무런 연락 없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퇴근하고 나오는데 회사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왔냐고 묻자
아내가 남편 보러 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며 저녁 먹으러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싫다고 거절하였고 그냥 집으로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많이 하고 싶었구나 하면서 웃었고 이따 가도 웃을 수 있는지 보자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처제는 저한테 자기 왔어? 라고 평소처럼 말을 하였고 저도 응 자기 나왔어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내 보란듯이 바로 앞에서 말입니다. 아내는 할 말을 잃었고 집안 곳곳에 처제와 저랑 찍은 사진들, 커플 실내와 커플 잠옷 등 보았습니다. 아내는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쿨하게 자기 말대로 걸프렌드 만들었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다 봤으면 우리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장인 장모 아내의 전화를 끊임없이 울렸지만 저와 처제는 가볍게 무시하고 지냈습니다. 아내의 복수심에 처제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저희 커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습니다. 결국 처제는 제 아이를 임신을 하였고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 및 결혼을 하였습니다. 다시는 저희 부부를 보지 않으시겠다던 장인 장모님은 손녀가 태어난 이후로는 가끔 한국에 오셔서 머물다 가십니다. 거의 매일 영상통화도 하시고 계십니다. 전 부인이었던 처형은 아직도 솔로로 지낸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사연을 보낼 거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게 될 수도 있으니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다니고 있는 30대 싱글남입니다. 다니는 회사가 자율 출근제를 하다 보니 출퇴근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취미로 금요일 퇴근과 동시에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닌 지 벌써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갔습니다. 하지만 야근에 자율 출근제를 하지 않는 친구들이다 보니 시간을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 같이 가는 캠핑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혼자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찍 퇴근을 하고서는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고 예약해둔 캠핑장으로 갔습니다. 조금 외진 캠핑장이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조용히 혼자만의 힐링을 할 것을 생각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 역시나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캠핑장 지기에도 물어보니 오늘은 예약 손님이 저밖에 없다면서 시설을 편하게 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설치를 끝내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쉬고 있는데 다른 손님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즐기는 조용함과 힐링이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또 캠핑의 재미 중에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음식 등을 나눠 먹으면서 노는 것도 있기에 좋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2명, 여자 1명 이렇게 온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일행들이 계속 오면서 총 몇 명이나 왔는지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약 10명이나 되는 대인원이었기에 그들끼리 재미나게 노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개의 텐트를 치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캠핑장 지기가 다른 손님인 제가 있으니 시간도 늦었고 조용히 해달라고 그 일행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저에게 와서는 오랜만에 모이는 동창회라면서 이해해줄 순 없냐고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노르시라고 하였더니 괜찮으시면 같이 놀자고 하였지만 제가 여울릴만 분위기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한참 동안 시끌시끌했지만 조용해지면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20대 중반 되어 보이는 한 여성분이 제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 시작하였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제 옷도 벗기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재차 말을 하였지만 좋으면서 튕기지 말라며 계속 제 위로 올라탔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보낸 후에는 제 옆에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찌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저만 옷을 입고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여성분이 일어나서 당황해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난다면 더 민망해할 것 같아서 조용히 자는 척을 하였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잠이 다 깨어버려서 일어나 지난밤에 어지럽혀진 텐트 안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나와서 씻으려 세면장으로 가는데 그 여성분을 만났습니다. 엄청 당황해하는 여성분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인사를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제 나는 잠들어 있었고 내가 내 텐트에 들어와서 잤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말입니다.
점심때쯤 되니 그 일행 중 몇몇은 돌아갔고 몇몇은 남아서 하루 더 캠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캠핑 초보들인지 장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몇 번을 저에게 와서 물어보고 장비들을 빌려갔습니다. 낮에 근처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서는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품을 더 사서 제 텐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텐트 안에 어제 그 여성분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다가 제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기가 많이 취해서 자기네 일행 텐트인 줄 알고 들어와 잠을 잤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못 봤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못 봤다고 하면서 찾으면 연락드릴 테니 연락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연락처 하나만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고는 갔습니다. 혹시 어제 일로 따지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까 봐 엄청 걱정하였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좀 쉬다가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그 일행들이 합석해서 같이 놀자고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도 많이 남았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면서 저녁을 준비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픈 것들이 많았던 그들이기에 결국은 제가 저녁을 해서 먹였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술도 한잔하였습니다. 어제는 10명도 넘은 대인원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시끌시끌했는데 여자 4명만 남아서 그런지 한결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원생도 있었고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분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 선배로서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희 회사 후배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팀이기에 그날 처음 본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히 술도 오르고 친구들끼리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면 민폐인 것 같아서 제 텐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텐트로 돌아와 씻고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꽤 잠을 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불쑥 찾아온 그녀였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빤히 쳐다보며 정말 어제 일 기억 안 나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저의 반응을 보더니 다 기억하네. 모르는 척하는 거 맞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어제 일을 사과하려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제 술을 많이 먹어서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맥주랑 안주 가지고 왔는데 한 잔 더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을 잘 못하긴 하지만 왠지 그 맥주는 안 먹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같이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찾았냐고 물었지만 아직도 못 찾았다면서 아무래도 새로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폰을 보여달라길래 주었더니 연락처를 찍어주면서 앞으로 자주 연락하면서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오빠라고 불려주는데 세상 가슴이 설레고 기분도 좋았습니다. 가져온 맥주를 다 먹고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키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자꾸 마음이 간다면서 저를 안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기서 자고 안 되냐고 묻길래 편한 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키스 정도만 하고 손만 잡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쯤 그녀도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제가 너무 귀엽다고 하면서 가볍게 뽀뽀만 해주고는 자기네 텐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잊지 못할 캠핑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번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은 평소와 다르게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가슴 한편이 텅 비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낙담을 하면서 이것저것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녀의 핸드폰을 제 캠핑박스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핑계 삼아 그녀를 다시 한번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받아두었던 다른 친구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약 10분 뒤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멋을 부리고 나갔고 서울에 만난 그녀는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사귀자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도 지금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고백이라도 하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바로 제 고백을 받아주었고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나서 물어보니 폰 받으려 나오는 날 본인도 엄청 꾸미고 나온 거라면서 제가 고백을 안 했으면 본인이 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순 없지만 갑자기 찾아온 그녀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지만 그전처럼 혼자서 하는 캠핑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쯤에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맥주를 같이 마시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안 마셨다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